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강찬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7월이 들면서 다양한 실무들을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 모의고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의고사들을 보고 있는데 친구들 이렇게 딱 점수를 받고 내가 원래 봤던 점수랑 너무 다른데? 막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오프라인에서도 아니면 기숙학원에서도 정말로 상담을 저한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실무 점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섰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거창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우리 이 수능 시험 스타일의 역사에 대해서 가볍게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몇 년이죠? 2025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작년이 2024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023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근 기억밖에 잘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잘 기억나요, 여러분들? 잘 안 납니다. 사람이 당연히 그렇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요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의 시험들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요. 1번부터 13번까지 그리고 이제 16번부터 20번 정도까지 난이도가 예전보다 당연히 훨씬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문제 14번, 15번 그리고 22번 정도. 21번 여기 껴주긴 조금 미안하죠? 이 정도 사이에 있을 거고요. 이것들만 난이도가 좀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난이도의 양극화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그 전에 보면요. 12번 그리고 13번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의 막 기출문제집 이런 거 살펴보시면요. 최근 문제인데 막 좀 어려워. 근데 알고 보면 그게 12, 13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시험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특히 7월 돼가지고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슬퍼한 경우가 많은 걸 내가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보니까 그 모의고사의 스타일들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봐봐. 내가 요거를 무슨 타입이라고 할까? 이제 A타입이라고 할게요. 이걸 여러분들 B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시험들이요. 이제 6모 때까지만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대부분 A타입이었을까요? B타입이었을까요? 대부분 여러분들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평가원도 그렇고요.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 실무 다 마찬가지예요. B타입의 시험들이 더 이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7모, 그러니까 7월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약간 이제 A타입으로 바뀐 것 같아요. 7모는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의 그 사설 모의고사, 실무들 있잖아. 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A타입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출제가 됐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요 앞에서 12, 13까지는 진짜 문제도 아니야. 진짜 정말 쉬운데? 라고 했는데 바뀌었으니까 틀리겠어, 틀리겠어? 당연히 이제 틀리는 친구들이 꽤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격을 받은 거죠. 12, 13번은 내 그 인지 속에서, 내 인식 속에서는 진짜 개 쉬운 문제인데, 나쁜 말씀 안 되지만 정말 쉬운 문제인데 나 왜 틀리는 거지? 하는데 그냥 시험지 스타일이 여러분들 다른 거라고. 그럼 이제 왜 그러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 6모, 7모 넘어가면서요. 우리 어떤 친구들이 이 수능 여기에 등장하죠? 반수생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험 스타일이 조금 더 어렵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보자면 이제 여러분들 6모랑 9모 있죠? 이 두 시험은 보통 경향이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능은 둘의 중간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6모가 B로 나왔으니까 아마도 9모는 조금 더 A처럼 나오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조금 어렵게 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차이는 먼저 인지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면 안 되는 것은 정신승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수능에서는 그냥 정신승리 이렇게만 써야지. 수능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을까? B처럼 나올 테니까 나 괜찮지 않을까? 하면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한 게 진짜로 꽤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 약점은 뭐냐? 진짜로 이 앞에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내가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없다고. 근데 그러면 시험장 가서도 수능 가서도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들이 되게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점을 내가 파악하고 그다음에 약점 뭐죠? 극복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거냐? 제가 이 친구들 많이 상담을 해봤거든요. 저번 주 거의 일주일 동안 진짜 막 많이 했는데 공통점이 항상 있습니다. 늘 똑같은 얘기야. 바로 그 얘기인데 이 친구들 대부분 여러분들 두 가지를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이제 어려운 고난도 기출들을 당연히 안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번호 때 큰 타격을 받은 친구들이요. 등급대로 생각하시면 3등급 정도 아니면 이제 2등급 후반 정도 아니면 4등급 정도 이 정도 친구들일 텐데요. 이 친구는 당연히 뭐냐? 다들 이거 잘 안 했다고. 어차피 안 나오지 않을까요? 또는 뭐 그런 것들은 15번이나 22번 풀 때만 필요할 텐데 그 정도 그냥 제가 우선은 시험장에서 풀 수 있을지 없지 모르니까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안 했어. 진짜로 대부분 안 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막 엔제 있잖아요. 엔제들도 덜 푼 경우들이 많아요. 왜? 아직 저는 기출을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굴레예요, 굴레. 고난도 기출은 어려우니까 내가 덜 할 거야. 그러니까 기출을 안 했어.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엔제를 안 할 거야. 세상에, 그러면 그 굴레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새롭게 공부할 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난 그대로 계속 있을 거야? 그건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거냐? 이걸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을 내야 돼. 언제까지? 빠르면은 이제 9모까지. 아니면 조금 더 간다면은 한 이제 9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두 개 시작해서 끝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저거 이제 하려고 그러면 좀 겁이 납니다. 나는 이제 막 다 안 했고 막 힘들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난 못 풀 것 같은데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들이 쉬운 형태로 바뀌어요. 제가 늘 해주고 싶은 말이 건데 이게 쉬운 형태로 바뀌어서 13번 내지 뭐 예를 들어 20번 이런 걸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이게 쉬운 형태로 바뀌었는지 당연히 알지도 못해.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도 없어. 너무 슬프잖아. 근데 다른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내가 아는 건데 하면서 쉽게 푼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들과 그들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걸 공부하기로 마음만 먹고 나 기출 어려운 거 안 할 건데 기출도 안 했으니까 엔제 안 했. 그러니까 이 이제 굴레만 벗어나면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뭐 하는 거냐?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엔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좀 걱정이 되면은 뭐 요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쉬운 엔제도 있잖아요. 저로 치면 이제 프리튜닝 같은 좀 더 쉬운 엔제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파인튜닝이라는 좀 더 실전,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이제 어려운 막 13번, 뭐 어려운 14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엔제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좀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 고난도 기출이랑 플러스 프리튜닝과 같은 좀 쉬운 엔제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다음 고난도 기출도 단계가 여러 개란 말이야. 그럼 그것들 중에서 더 어려운 거. 제 교재로 치면은 고난도 뭐 2.5스텝, 그다음 뭐예요? 3스텝. 이 친구랑은 조금 더 어려운 파인튜닝 이렇게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단계별로 조금씩 이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요새 갑자기 이건 좀 딴 얘기인데 그 넷플릭스에 그런 프로가 있는 거 아세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이제 되게 뭐랄까 좀 재밌는 프로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혹시 그 이제 대학 가서 나 연애가 왜 안 되지 하시면은 그 프로를 보는 거 추천을 합니다. 진짜 완벽한 교재예요.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때 보면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막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제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인데 남자친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둘이 대화를 할 때 뭐 썸을 탄다고 쳐볼게요. 그럼 보통 둘 사이에 이제 대화에 모험 답안이 있어 없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연애 프로니까 막 처음에 이제 만나가지고 첫인상 투표를 해요. 너 누구 좋아하는지 막 이렇게 찍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둘이 만났어. 지금 둘이 관심이 있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B가 A를 처음에는 안 찍었어. 첫인상 때 찍지 않았어. 근데 이제 좀 분위기가 무르익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A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데 왜 물어보는 거야? 거기부터 틀렸어. 그치만 지금 물어봐. B한테. 너 나 첫인상 때 혹시 뽑았니? 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B가 뭐라고 해야겠어요? 모범 답안은 뭐겠어요? 생각해봐 잠깐만. 1번. 제일 좋은 답안은 우선 여러분들 그냥 좀 약간 답을 피하는 게 낫겠죠. 딴 얘기로 은근슬쩍 잘 돌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아니면 좀 더 이제 막 그냥 좀 더 적극적인 친구들은 그거 이제 좀 말을 돌리면서 그냥 난 지금 너가 좋다 하면서 이제 고백 공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백하는 식으로 이제 사랑을 고백하거나. 아니 뭐죠? 세 번째 이게 근데 얘네들은 실전에서 어떻게 하냐? 실전이랑 좀 웃기네. 하여튼 이 프로 내에서는 나 사실 C를 뽑았어라고 말을 해버려요. 미쳐버리겠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대답을 하냐면 얘네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다? 근데 이게 경험이 별로 없잖아.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썸을 타는 대화를 해서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전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면 얘들도 알긴 아는 것 같아. 물론 착각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치만 어쨌든 알긴 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 얘기 왜 하나 했죠? 사실 그냥 뭐 갑자기 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걸 다 막 어려운 것까지 다 그럼 못하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제가 방금 말했듯이 그 조그만 작은 성공의 경험들 여러분들이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쉬운 거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기출 다 하고 엔지하고 이런 순서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공부해 주시면은 성공의 경험을 쌓을 거고요. 그럼 이런 식의 진짜 처절한 오답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위로 아닌 위로의 말씀을 해드리자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뭐 100분위가 나오는 실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겁니다. 왜? 비슷하게 다 틀렸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때 점수에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재종에 있다거나 기술에 있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정말로 다양한 시험들을 되게 많이 볼 텐데 우리 지금 메가스터디도 오메가라고 시험을 이번에 되게 훌륭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막 매주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 점수에 막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점수 그 숫자 자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하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정신승리하지 말고 내가 약점을 항상 극복하는 자세를 갖고 구모 그 넘어서 수능까지 나간다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